드림시어터 소극장을 찾아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극장 내부에서는 물을 포함한 음식의 섭취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원활한 공연 관람을 위해 휴대폰은 잠시 꺼두시거나 비행기 모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재지변이나 화재, 비상 상황 발생 시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구는 총 3곳이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께서 입장하셨던 비상구 하나, 무대 뒤쪽에 화장실로 통하는 비상구 하나, 마지막으로 배우 대기실 우측에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동물원에 갔다 왔습니다. 동물원에 갔다 왔다니까요. 동물원에 갔다 왔다고요. 깜짝이야. 뭐라고요?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동물원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내가 북쪽으로 걸어온 건가요?
왜 저한테? 네, 뭐 그런 것 같네요. 저곳이 5번가 맞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 교차로는 뭐죠?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 말이에요. 저거요? 저건 74번가예요. 아, 그럼 동물원은 65번가 근처니까 난 북쪽으로 걸어온 거네. 네, 그렇네요. 익숙한 좋은 북쪽이야. 하지만 정확히 북쪽은 아니죠. 글쎄, 정확히 북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쪽이라고 부르죠. 북쪽으로 향해 있는 길이니까. 근데 당신 지금 폐암 걸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걸 피운다고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아저씨는 언젠가 구강암에 걸릴 거예요. 그러면 프로이트가 한쪽 턱을 전부 뜯어버렸을 때 썼던 그 물건을 써야 할걸요? 그걸 뭐라고 하죠? 보철 마스크 말이에요. 아, 맞아요. 보철 마스크.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군요. 그쵸? 의사신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전에 타임지에서 봤던 것 같아요. 아, 타임지는 바보들이 볼 책은 아니죠. 맞아요. 그렇긴 하죠. 저곳이 5번 가라니 기분이 좋네요. 네, 그래요. 난 공원 서쪽은 싫단 말이에요. 네? 왜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 나랑 얘기하는 게 싫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귀찮군요. 그렇죠? 아니요. 정말입니다. 괜찮아요. 분명히 귀찮을 거야. 정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아, 정말 좋은 날이네요. 네, 맞아요. 정말 좋네요. 난 동물원에 갔다 왔어요. 알아요. 당신이 말해줬어요. 그렇죠? 오늘 밤 TV에서는 못 볼지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 신문에 보도될 겁니다. 그 TV 가지고 계신가요? 네, 2대 있어요. 하나는 애들이 보죠. 아, 결혼했군요. 물론이죠. 아, 그게 법은 아니었을 텐데요. 아니죠. 그건 아니었죠. 그런데 아저씨는 아내가 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애들도 있고요. 네, 2 있어요. 아들인가요? 아니요, 2 딸이 있어요. 여자 계집애. 하지만 아들을 원했었겠죠? 글쎄. 물론 모든 남자는 아들을 원하죠. 세상이 뜻대로 안 되죠?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원하지도 않을 거고요. 맞죠? 됐습니다. 됐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가 다리를 꼬는 방법이라던가 목소리에서도 느껴지죠. 아니면 그냥 내 추측일 수도 있고요. 아저씨의 와이프 때문인가요? 당신이 알 바가 아니야. 알겠어? 하긴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아이가 없을 거야. 세상이 뜻대로 안 되죠. 맞아. 그런 거 같네. 자, 그럼 이제 다른 일은요? 동물원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지? 내가 신문에서 읽는다거나 TV에서 본다고 했던 건 말이야. 본 말해줄게요. 내가 질문하는 게 싫은가요?
아니, 괜찮아. 내가 왜 그러는지 나중에 말해줄게요. 난 맥주 좀 주세요. 화장실은 어디 있죠? 영화는 언제 시작합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같은 말 말고는 안 하거든요. 하지만 난 누군가에게 진짜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알게 되고 모든 걸 알아가는 거, 그런 거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오늘은 당신의 미끼가 되었단 말이군.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일요일 오후에, 게다가 결혼도 하고 두 딸이 있는 아저씨보다 더 멋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개도 있겠는데? 두 마리? 개가 없나요? 안 되셨네요. 하지만 아저씨는 동물을 기를 것처럼 생겼는데요. 고양이? 고양이군요! 그쵸? 근데 그것도 아저씨의 생각이 아니었겠죠? 아니었을 거예요. 아내와 딸들이 그랬나요? 그럼 또 내가 아저씨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게 있을까요? 두 마리. 두 마리의 앵무새가 있어. 한 마리씩 내 딸들이 한 마리씩 데리고 있지. 새들이군요. 내 딸들이 침실한 새장 안에 새들을 넣어두었어. 혹시 그것들이 질병을 옮기나요? 내 말은 새들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야. 안 되셨네요. 생각해봐요. 그것들이 질병이 있다면 새를 집안에 쫙 풀어버리고 또 고양이들은 그거를 잡아먹고 죽어버리겠죠? 그리고 또요. 또 다른 거는요. 아저씨의 엄청난 가족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난 작은 출판사의 간부야. 우린 교과서를 만들고 있지. 정말 멋진 직업이네요. 진짜 멋있어요. 얼마나 벌어요? 이러지 말라고. 얼만데요? 글쎄,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하지만 한 번에 40불 이상은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만약 당신이 강도일지라도 말이야. 아저씨 어디 살아요? 이봐요. 난 아저씨 돈을 강탈할 생각이 없어요. 아저씨 앵무새들 그리고 고양이들 아니면 딸들도 납치할 생각도 없고요. 난 렉싱턴가와 3번가 사이 74번로에 살고 있어. 야, 정말 부자 동네 사네요. 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랑은 더 이상 대화를 하기가 힘들겠군. 당신은 그저 질문만 하고 있잖아. 게다가 난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왜 그저 거기에 가만히 서 있는 거지? 난 곧 다시 걷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는 결국 앉게 될 거예요. 아저씨가 그 사람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을 볼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잠깐만. 누구 얼굴? 이봐, 동물원에 무슨 일 있나? 뭐라고요? 동물원 말이야. 동물원이요? 당신이 계속 말하고 있는 동물원 말이야. 동물원이요? 내가 아저씨한테 말했죠. 말해줘요. 그 상류층과 중산층 그리고 하류층을 나누는 기준이 뭐죠? 이봐, 형씨. 날 형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가 너무 선심을 썼나 보군. 뭐 그런 것 같네. 미안해. 하지만 당신의 그 계급에 대한 질문이 날 당황시켜서 그런 거라고. 아저씨는 당황하면 선심을 쓰나요? 난 가끔 내 생각을 잘 말하지 못해.
난 출판업을 하는 거지 작가는 아니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난 선심받고 있었다는 거네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좋아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예요? 그 보들레르하고 마크 안드인가요? 글쎄, 난 참 많은 작가들을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비교적 보편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지. 그 두 작가들도 나름 훌륭하지. 보들레로는 당연히 그 두 작가들 중에서 훨씬 낫고, 하지만 마하크완드도 우리의 국가적인 그런 건 생략합시다. 미안. 내가 오늘 동물원에 가기 전에 뭘 했는지 알아요? 난 워싱턴 광장에서 5번가까지 줄곧 걸었어요. 당신은 그 동네에 사는군. 아니에요. 난 그 동네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죠. 그래서 5번가부터 동물원까지 계속 걸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짧은 거리를 옳게 돌아오기 위해선 꽤나 긴 거리를 가야 하거든요.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 중에 하나죠. 난 당신이 그 동네에 사는 줄 알았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고요? 질서를 찾게요? 그 낡아빠진 논리를 추려내는 건 글쎄요, 쉬운 일이죠. 내가 말해줄게요. 난 콜럼버스가와 센트럴파크 서쪽 사이에 있는 갈색 벽돌 하숙집에 살고 있어요. 조그맣게 생긴 우스꽝스러운 방인데 내 방 한쪽은 마분지로 만들었죠. 이 마분지 벽을 반대편에도 또 다른 우스꽝스러운 방이 있는데 아마 옛날엔 이 두 방이 하나였을 거고 그렇게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작은 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분지 벽 반대편에는 한 흑인이 빌려 쓰고 있는데 이 흑인은 늘 방문을 열어둬요. 뭐 매일은 아니고 아무튼 눈썹을 잡아뜯을 때 말이에요. 불교식의 정신통일법으로 눈썹을 잡아뜯는데 이 흑인은 보기 드물 정도의 썩은 이빨을 가지고 있죠. 또 보기 드문 이쁜 일본식 옷을 걸치고 있는데 홀에 있는 화장실로 오고 갈 때 이 기모노를 자주 입고 다녀요. 하지만 뭐 내게 폐를 끼친 적이 없고 아무도 자신의 방으로 끌어들이지 않죠. 매일 눈썹을 뽑고 기모노를 입고 화장실에나 갈 뿐이죠. 그리고 내 방 앞에도 방이 2개 있는데 내 방보다는 크지만 그 방들도 작긴 마찬가지예요. 그중 하나엔 푸에르토리코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남편, 아내, 아이들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방에도 누군가 살고 있긴 한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요. 왜 거기에 살고 있지? 나도 모르겠어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당신이 사는 곳 말이야? 물론 이스트 70번가에 있는 좋은 집들에 비하면 좋은 집은 못 되죠. 하지만 난 아내도 없고 딸 둘, 고양이 2마리, 앵무새 2마리도 없어요. 그저 내가 가진 곳이라고는 화장실 용품 몇 개, 옷 몇 벌, 요리용 철판. 이건 내가 가지고 쓸 필요는 없지만요. 그리고 칼 하나, 포크 2개, 크고 작은 숟가락 2개, 접시 셋, 컵 하나, 컵 받침 하나, 그리고 텅 빈 액자 2개, 포르노가 그려진 트럼프 카드 한 팩, 타이핑 치면 대문자밖에 안 나오는 낡아빠진 타자기, 조그만 상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더라? 바윗돌. 그 어릴 적에 바닷가에서 주웠던 둥근 바윗돌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편지가 몇 장 있는데 그것들도 비교적 최근에 온 것이죠. 그 텅 빈 2개의 액자는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당연하잖아요. 난 거기 넣을 사진이 없다고요. 부모라던가 아니면 여자친구라도? 아저씨는 정말 다정하고 부럽기 짝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내 부모는 다 죽었어. 알겠어요? 그건 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한바탕에 희극 같았던 그 일이 어렴풋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들 사진을 액자에 끼워놓고 쳐다볼 수가 있겠어요. 뭐 좀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는 내가 10살 반이 되던 해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갔지. 1년에 걸친 동안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어머니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은 건 발리콘, 그 발리콘이란 남자였죠. 근데 이 사실도 어머니의 시체를 아버지가 이곳으로 가지고 돌아온 뒤에야 내게 말해준 거지. 어머니가 알라바마의 어느 쓰레기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쯤이었어. 어머니는 비참하게도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저 차갑게 얼어붙은 시체 그뿐이었지. 어쨌든 그 아버지는 2주일간의 새해 휴가를 보내다가 어느 날 달려오는 버스 트럭에 깔려 죽어버렸어. 뭐 그렇게 해서 내게 가족이란 건 깡그리 없어진 셈이죠. 아니지. 이모가 있었어. 그 죄도 짓지 않고 술의 힘으로 인생을 위안하지도 않는 분이었죠. 내가 이모 집에 들어가 살게 된 후의 기억은 그저 먹고 마시고 일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직스럽게 되풀이하는 것뿐이었죠. 근데 그 이모도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오후에 계단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뭐 끔찍한 농담 같은 얘기죠. 아이고. 이건 모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고요. 내 스스로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아저씨는 내 부모들 사진이 왜 사진 틀에 끼워져 있지 않은지 알 수 있겠죠? 그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피터라고 해. 물어본다는 걸 잊었어요. 난 제리예요. 반가워. 근데 그 여자 사진을 액자에 끼워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난 액자가 2개 있어요. 난 아름다운 여자들을 한 번 이상은 만난 적이 없죠.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카메라가 있는 방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상하죠? 슬픈 일일지도 모르고요. 여자들 말인가? 아니, 내가 그 여자들을 한 번 이상은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슬픈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어느 누구와도 한 번 이상 섹스를 뭐라고 할까?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씩뿐이었죠. 내가 15살일 때 사춘기가 늦게 시작해서 부끄러워 머리를 들지도 못했던 적이 있었죠. 난 일주일 반 동안 동성연애자였어요. 이상한 놈이었죠. 이상했어. 종소리가 울리고 바람에 깃발이 찢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난 10하루 동안 적어도 하루에 2번씩은 만났어요. 그 그리스계 소년이었는데 나보다 1살 더 먹은 걸 빼면 나와 생일이 같았죠. 난 그 녀석과의 섹스에 아주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잠시의 쾌락일 뿐 허무하기 짝이 없었죠. 난 지금은 그 여자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사랑을 느낀다고요. 단 1시간 동안만이라도. 그건 아주 간단한 이야기야. 당신은 그저 경험이 없을 뿐. 이봐요. 지금 나보고 결혼해서 앵무새나 기르라는 거예요? 앵무새 따위는 집어치워. 독신으로 지내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내 알바도 아니지. 이 대화를 시작한 건 당신이니까. 좋아요. 아저씨 말대로 하죠. 내가 미안해요. 화가 난 건 아니겠지? 물론 화가 난 건 아니고. 좋아요. 난 아저씨가 액자 틀에 대해 질문할 줄은 몰랐는데 재밌네요. 나는 포르노 카드에 대해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런 카드가 있었어. 그게 요점이 아니죠. 아저씨도 분명히 어렸을 때 친구들과 포르노가 그려진 카드를 돌려받겠죠.
아니면 아저씨도 그런 카드 한 짝쯤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글쎄,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랬을걸. 근데 결혼 직전에 그 카드를 싹 내버렸겠죠? 난 이제 그런 물건이 필요치 않아. 그러기엔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래요? 이런 얘기 그만하고 싶네. 뭐 그럽시다. 난 아저씨가 성인이 된 후의 성생활이나 아니면 힘들었던 얘기를 캐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저씨가 어렸을 때 본 포르노 카드와 나이가 들었을 때 그것이 갖는 가치의 차이를 알고자 하는 거죠. 어렸을 때 그 카드는 실제 경험의 대용품이었고 또 나이가 들었을 때는 실제 경험이 환상의 대용품으로 사용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아저씨는 동물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맞아, 동물원. 하지만 그건 당신이... 내가 거길 왜 갔었는지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아까 내가 살고 있는 4층 하숙집 얘기를 했었죠. 방은 한 층씩 내려갈수록 좋아지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3층하고 2층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3층 앞방에 부인이 한 분 산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그 부인은 늘 울고 있거든요. 방을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늘 우는 소리를 듣죠. 조용히 숨죽여 울지만 정말 처절하게 우는 소리예요. 하지만 내가 아저씨한테 하려고 했던 얘기는 여주인과 개에 대한 거죠. 난 사람을 묘사하는데 나쁜 말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그 여주인은 정말 뚱뚱하고 추하고 야비하고 멍청하고 쓰레기 같은 주정뱅이죠. 당신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난 나쁜 말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제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은데 명확하게. 그래요? 고마워요. 하여튼 그 여주인은 개를 가지고 있죠. 그 개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 여주인과 개는 내 하숙집의 문지기 격인데 항상 출입문에 있는 홀에 비스듬히 기대고서는 내가 뭘 가지고 들어오지 않나,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나 하고 감시를 하거든. 정말 불쾌해. 레몬 향이 나는 진을 한 오후 3, 4시쯤부터 마시고 항상 날 홀에다 불러 세우죠. 내 코트를 잡거나 팔을 붙잡고 그 구역질하는 몸으로 날 구석까지 밀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야 얘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몸, 입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 멍청한 머리 한 구석에는 그저 먹고 마시고 싸는 기능만 하도록 발달된 그 멍청한 머리 한 구석에는 더러운 욕망이 자리하고 있어요. 아저씨, 내가 바로 그 더러운 욕망의 대상이었어요. 역겹고 끔찍하군. 하지만 난 그 여자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그 여자가 더러운 몸을 내게 비벼대면서 자신의 방으로 오라는 소리를 들을 때 난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 어제는 만족스럽지 못했어. 그 전날에도 그랬고. 그러면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작은 눈을 가늘게 뜨고는 몸을 비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순간 난 괴로운 집구석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죠. 그 여자의 생각 없는 얼굴에 순진한 미소가 퍼지고 어제와 그제를 생각하며 낄낄대기도 하고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마치 정말 일어난 일인 양 믿고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는 그 검은 소름 끼치는 개에게 손짓을 하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여자를 만날 때까지는 안전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군. 가볍게 읽을 만한 얘기거리죠. 뭐 그렇네. 당신이 맞아요, 아저씨. 그런 사실은 그냥 소설로 읽는 게 낫죠. 하지만 내가 아저씨한테 해주려고 했던 얘기는 개에 대한 거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줄게요. 개 얘기 말이지. 하지 말아요. 설마 가버릴 건 아니죠? 아니, 아닌가? 개에 관한 얘기를 한 다음에는 동물원에서 일어난 얘기를 할 겁니다.
당신은 참 이야기거리가 많군. 꼭 내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아무도 당신을 붙잡지 않을 테니까. 나도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좋아요. 제리와 개 이야기 시작.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려는 건 때론 짧은 거리를 옳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꽤나 긴 거리를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건 내가 오늘 동물원에 간 이유이기도 하고 북쪽으로 계속해서 걸어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했던 그 개는 정말 시커멓고 괴물같이 생긴 놈이에요. 머리는 엄청나게 크지만 귀는 어디 붙었는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고, 그리고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지. 아마 병에 걸렸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놈의 몸통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일 정도지. 네, 뭐 그놈도 불쌍한 놈이죠. 내 생각에 그놈은 시달리고 있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놈의 그것은 늘 서 있으니까요. 그것도 시뻘건 색이지. 그리고 그놈이 이빨을 드러낼 때는 회색에 가까운 누런 이빨을 보이죠. 이렇게 말이야. 그러니까 그놈이 날 처음 봤을 때 내가 이사 온 바로 그날 그랬어요. 난 그놈이 처음 봤을 때부터 신경 쓰였다고. 나에게 동물이란 성프란시스코가 새들을 대하듯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 말은 사람들처럼 동물들도 내게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놈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날 보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더니 내 다리를 물고 늘어졌죠. 뭐 사나운 놈은 아니었어요. 비틀거리긴 했지만 아주 잽싸게 달려들었으니까. 난 도망쳤지만 그놈은 내 바지를 물어뜯었어. 이것 좀 봐요. 이 꾀맨자리. 그놈은 둘째 날에도 달려들었어. 하지만 난 그놈을 발로 차버리고 2층으로 재빨리 도망쳤죠. 뭐 그렇게 끝났죠.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놈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놈은 내게만 유별나단 말이야. 뭐 아저씨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내가 만만하게 보여서 그럴지도 모르죠. 뭐 하여튼 이게 나갈 땐 그러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일주일 이상 반복됐어요. 우습죠? 참 우스운 일이죠. 난 그놈의 개가 원하는 대로 보따리를 싸들고 거리에서 살 수도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문득 난 개에게 쫓겨 위층으로 도망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심을 하는 거죠. 우선 친절로서 개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려고 했어요. 만약 그게 안 되면 개를 죽여버릴 생각이었죠. 놀랄 필요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난 햄버거 몇 개를 샀는데 고기는 적당히 익히고 케첩도 넣지 않고 양파도 빼버린 놈으로 말이죠. 난 빵은 다 버리고 고기 덩어리만 가지고 왔어요. 내가 집에 돌아오자 그놈이 날 기다리고 있었죠.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바로 거기서 그놈이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갔죠. 물론 손에는 햄버거 봉지를 들고. 난 햄버거 봉지를 열고 그놈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곳에서 4m쯤 떨어진 곳에 고기를 놓아뒀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자 그놈이 으르렁거리더니 냄새를 킁킁 맡고는 서서히 움직이더니 고기를 향해 재빨리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곤 나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난 빙그레 웃었지. 뭐 시험 삼아서 해본 거죠. 그러자 그놈이 으르렁거리더니 고기를 한 입에 물어뜯었어.
그놈은 평생 쓰레기밖에 먹어보지 못한 놈 같았죠. 아마 사실일지도 모르지. 그놈은 여자처럼 소리를 내며 고기를 한 입에 집어삼키고는 자리에 앉아서 희죽 웃더라고요. 난 그놈이 웃는다고 생각했어. 고양이들은 웃거든요. 그건 아주 만족스러운 순간이었지. 그러자 하고 달려들었어. 하지만 이번에도 그놈은 날 물지는 못했지. 그래서 난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 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죠. 사실 기분이 아주 족같았어. 화가 나서 미칠 정도였지. 그건 구역질하는 돼지고기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정말 기가 막힌 햄버거였으니까. 난 정말 화가 났지만 며칠만 더 해보기로 결심했죠. 아저씨도 그 개가 날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해할 거예요. 난 닷새 동안이나 더 해봤지만 결과는 늘 마찬가지였죠. 으르렁거리고 킁킁대며 냄새를 맡다가 서서히 움직이더니 재빠르게 다가와선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개걸스럽게 처먹고 또 미소를 짓더니 망! 하고 달려드는 거야. 근데 그때쯤 콜럼버스가는 내가 버린 빵으로 가득 찼지. 뭐 솔직히 화가 난다기보다는 구역질이 났죠. 그래서 난 그냥 그 개를 죽여버리기로 했어요. 놀랄 필요 없어요. 난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개를 죽이려고 했던 날 햄버거 고기 하나와 치사량의 쥐약을 샀죠. 난 빵은 필요 없으니 주인한테 고기만 달라고 했어요. 짱깨 주인이었는데 난 무슨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었지. 예를 들면 난 없인 안 판다 해!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 손에 들고 드시려고 해! 같은 말이죠. 근데 주인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다정한 미소를 지은 채 기름 종이에 햄버거를 싸주며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고양이에게 주시려고 해? 나는 내가 아는 개를 죽이려는 계획의 일부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내가 아는 개라는 말이 좀 우습게 들리는 것 같아서 네, 고양이에게 줄 겁니다 라고 했죠. 내가 일을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뭐 사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어쨌든 나는 슬픔과 역겨움을 동시에 느끼면서 햄버거 고기와 쥐약을 손으로 반죽했죠. 내가 집에 돌아오자 그 괴물 같은 놈이 내 선물을 받아먹고 나서 달려들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불쌍한 녀석. 그 놈은 내게 달려들기 전에 미소를 짓는 틈을 타 내가 도망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알 수가 없었지. 뭐 하여튼 거기 있었어요. 그것이 빳빳이 선체 말이죠. 난 그놈에게 쥐약이던 고기를 던져주고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놈이 평소처럼 고기를 한 입에 집어삼키고는 자리에 앉아서 희죽 웃더라고요. 그게 날 정말 구역질나게 하거든. 그러자 그놈이 막 하고 또 달려드는 거야. 하지만 난 늘 그랬던 것처럼 한달음에 계단 위로 도망쳐버렸고 그놈도 이번엔 날 물지는 못했지. 얼마 뒤 그 개가 앓는다는 말이 들렸어. 그 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았고 그 여주인도 술에 취해 있지 않은 걸 보고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었지. 내가 그 개를 죽이려고 했던 그날 저녁 그 여주인이 날 홀에다 불러세우고는 그녀의 귀여운 개가 몹시 아프다는 사실을 알려줬죠. 그녀는 마치 난생 처음으로 더러운 성욕은 잊어버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여자의 눈이 마치 그 개 눈처럼 보이더군요. 그녀는 훌쩍거리며 나한테 그녀의 개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죠. 난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할 판이에요. 그리고 그 동성애자, 푸에르토리코인 가족들, 본 적도 없는 앞집 사람, 닫힌 문 뒤에서 처절하게 울고 있는 여자, 그리고 이 하숙집에 살고 있는,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난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지만 일을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그러겠다고 했죠.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녀는 내가 거짓말한다고 개가 죽기를 바란 거 아니냐고 그러더군요. 난 개가 죽기를 바란 건 아니라고. 사실 그 말은 진심이었지. 내가 독이든 고기를 개에게 줬다고 해서 개가 죽기를 바란 거라고는 할 수 없어. 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개가 살길 바랬다고 해야겠네요. 피터, 아저씨, 내 말을 믿어줘요. 이 일은 정말 중요했어요. 정말 중요했다고요. 우리는 행동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 알아야 해요. 뭐 어쨌든 그 개는 살았어요. 뭐 지옥문이나 그런 곳을 지키는 개 새끼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난 신화는 잘 모르거든요. 당신은요? 뭐 어쨌든 당신은 $8,000짜리의 질문을 놓친 겁니다. 그 개는 건강을 회복했고 그리고 여주인의 욕망도 되살아난 거죠. 결국 개가 살아남으로써 변한 건 아무것도 없게 된 셈이었죠. 어느 날 내가 42번가에 사는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개가 날 기다리고 있기를 은근히 바랬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 유혹됐다, 매혹됐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이 가슴이 아플 정도로 만나보고 싶은 거. 맞아요. 난 가슴 아플 정도로 내 친구를 다시 만나기를 갈망했지. 맞아요. 그놈은 내 친구였어. 난 진심으로 내 친구를 다시 만나봐야 했었지. 그래서 난 두려워하지 않고 문을 열고 입고 홀중앙까지 걸어갔죠. 바로 거기서 그놈이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놈은 곤욕을 치르고 나서 훨씬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난 그 개를 봤고 그 개도 나를 봤죠. 그런 식으로 꽤 긴 시간을 마주한 것 같아요. 마치 석조상처럼 그저 서로를 쳐다봤죠.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본 그 20초 혹은 2시간 동안 우리는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원했던 상황인 거죠. 난 그 개를 사랑했고 그 개도 날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 둘은 서로 성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난 그 개가 뭐든지 이해해 주길 바랬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 동기에 대해서 그 개가 이해해 주길 바랬습니다. 내 말은 그저 단지 아저씨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면 다른 어디에서라도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면 뭐라도 침대, 바퀴벌레, 거울을 아니 그건 마지막 단계고요. 바퀴벌레, 카페, 화장지, 그것도 거울 같은 거야. 우리는 항상 피 흘리는 걸 막아야 하거든요. 그걸 알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리고 길모퉁이, 축축히 젖은 거리 위에 반사되는 온갖 빛들, 무리지어 피어오르는 한 무더기의 연기, 사랑, 구토, 울음, 사랑의 행위로 돈을 버는 창녀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분노, 살아있기 때문에 지르는 아우성 소리. 그리고 이건 어떤가요? 신에 대해서 기모노 입고 눈썹을 뽑는 동성 연애자인 신, 닫힌 문 뒤에서 처절하게 울고 있는 여자인 신. 내가 듣건데 그 신은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서 등을 돌려버렸죠. 이 굴욕스러운 감옥보다 더 나은 곳, 이 단순한 마음의 사고를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어디죠? 바로 그게 시작입니다.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서로에 대한 이해. 그보다도 사람과 개의 관계에
그래서 걔와 나는 서로를 쳐다봤죠. 그런 식으로 꽤 긴 시간을 마주한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오래 쳐다봤죠. 그러고 나서 내가 본 건 그때 이후로 같았어요. 우리는 슬픔과 무관심이 혼합된 감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그러고 나서 무관심으로 가장한 채 서로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죠. 그건 매우 슬픈 일일지 모르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라고 받아들여야 하죠. 우리는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그 개는 쓰레기 더미로 돌아갔고 전 외롭지만 자유로운 통행은 없게 된 거죠. 친절도 잔인함도 그 자체만으로는 그 이상의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됐을 때 교훈적인 정서가 된다는 걸 배운 거죠. 결국 얻은 게 잃은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개와 나는 서로 타협점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개야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지도 다치게도 하지 않죠. 근데 내가 개에게 먹이를 준 건 사랑의 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개가 나를 물려고 했던 건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오해할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왜 처음부터 사랑이란 말을 만들어낸 걸까요? 제리와 개 이야기 끝. 피터? 아저씨, 이 얘기를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팔면 한 200불 좀 벌 수 있을까요? 아저씨 생각을 좀 말해줘요. 네?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생각은 도대체 당신은 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말 못할 이유가 뭔가요? 이해할 수 없어. 그건 거짓말이야.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고. 난 설명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천천히 얘기해가며 말이죠. 이 모든 얘기는 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의 하숙집 여주인, 그리고 그녀의 개. 이해할 수 없단 말이야. 그녀의 개라니. 난 그게 나의 개. 아! 말! 아! 아저씨 말이 맞아요. 그녀의 개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당신은 이해 못하겠죠. 하지만 난 아저씨의 구역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난 앵무새들, 아저씨의 집 시설, 그 어느 것과도 난 결혼한 게 아닙니다. 난 영원한 떠돌이에요. 내 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 뉴욕의 서쪽에 있는 구역질나는 하숙집이란 말입니다. 내가 미안해. 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둡시다. 아저씨는 정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여러 종류를 출판하고 있어. 재밌네요. 그거 알아요? 아저씨는 정말 웃긴 사람입니다. 뭘? 실제로는 안 웃겨. 아저씨, 혹시 내가 아저씨를 화나게 했거나 혼란스럽게 한 건가요? 글쎄, 내가 기대했던 그런 종류의 오후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아저씨 말은 내가 아저씨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난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 물론 내가 아저씨가 기대했던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난 여기에 있고 여길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난 이제 곧 가봐야 한다고. 그러지 말고 좀만 더 있어요. 에? 진짜 집에 가봐야 한다니까. 당신도 알겠지만. 그러지 말고. 간지러. 그만. 여보세요. 진짜 가봐야 한다니까. 이제 곧 앵무새들이 저녁 식사를 할 거야. 그만. 그리고 고양이들도 식탁 준비를 할 거고. 이제 우린 곧 먹을 건데. 아저씨 내 말 들어요. 무슨 아저씨 동물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죠? 네? 뭐라고? 동물원. 난 나의 작은 동물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앵무새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게 뭐든 간에 그런 건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주 재밌네요. 하지만 동물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죠? 그래. 물론 동물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말해줘. 동물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럼 동물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줄게요. 그렇지만 우선 동물원에 왜 갔는지 그 이유를 말해줘야 할 것 같네요. 난 인간들이 동물들과 공존하는 방법, 그리고 동물들과 공존하는 방법, 그리고 인간들이 공존하는 방법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고자 동물원에 갔어요. 그건 공정한 테스트는 아닐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서로 분리되어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동물들도 인간들도 모두 분리되어 떨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게 동물원의 본질입니다. 비켜! 미안. 자리가 충분하지 않은가? 모든 동물들이 다 모여 있어요. 모든 사람들도 다 있고, 그리고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애들도 많더군요. 비켜! 알았어. 그리고 날씨가 아주 더운 날이었는데 모든 악취가 그곳에 다 있더라고요. 풍선 장사, 아이스크림 장사, 바다 표범이 소란을 떨고 있고 새들이 모조리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비켜니까! 이봐. 당신은 지금 필요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요. 그리고 내가 갔을 때가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이었는데 사육사가 먹이를 주기 위해서 사자 우리로 들어가더라고. 비켜니까! 내가 더 이상 비켜줄 데가 어딨다고 이래요. 그리고 그만 때려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싶어?
그렇지만 더 이상 맞고 싶지 않다는 건 분명해요. 이렇게! 그만 때려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난 미쳤다 이 새끼야!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말 잘 들어 피터. 이 벤치는 내가 가지고 싶으니 넌 저 건너편 벤치로 가서 앉아. 그리고 네가 좋다면 내가 나머지 얘기를 들려주지. 하지만 뭐 때문에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게다가 나는 내가 왜 이 벤치를 포기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날씨가 좋으면 난 매주 일요일 오후 이 벤치에 와서 앉아있곤 했어요. 여긴 조용한 장소인데다가 앉을 사람도 없고 이 벤치는 내가 독차지해온 거라고요. 엉덩이 치워 피터. 이건 내 벤치야. 싫어요. 내가 이 벤치를 갖고 싶다고 말했어. 내가 가지고 싶으니까 당장 꺼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건 당신도 알 거고요. 그게 하나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중 몇은 가질 수 있어도 전부 다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 멍청이. 그만하세요. 식물 같은 새끼야. 땅바닥이나 가서 누워 있어. 어? 이제 당신이 내 말을 들어요. 난 오후 내내 당신이 하는 짓을 참아왔다고요. 딱히 그렇지도 않잖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다고요. 난 당신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거예요. 말을 아주 잘하는군. 간단하게 말이야. 널 정의 내리는 정확한 말은 넌 정말 구역질나게 하는구만. 어? 여기서 썩 꺼져. 내 벤치를 내놓으란 말이야. 네, 벤치예요. 여기서 썩 꺼져. 이런 젠장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요. 난 당신한테 이 벤치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이 벤치를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꺼져요. 여기에서 꺼지라고요. 내 벤치에서 당장 꺼지라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당신은 멍청이고 그게 바로 당신이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경찰을 이리 불러 당신을 데려가도록 만들겠어. 경고하는데 경찰을 부르겠다고. 이 근방에는 경찰이 없을걸. 아마 그들은 나무 밑이나 숲속에 창녀들을 찾아서 공원 서쪽으로 모두 가버렸을 테니까 말이야. 그게 그들의 짓이니까 그놈들 임무지. 고개 들고 소리라도 쳐봐.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경찰! 경고하는데 당신을 체포하라고 하겠어요. 경찰! 경고하는데 경찰을 부르겠다고요. 웃음네. 웃기는 놈이네. 다 큰 사람이 해끼치는 사람도 없는 공원에서 경찰을 불러대고 있으니까 말이야. 아마 그들이 자기 할당을 마치고 이곳으로 타박타박 걸어오면 당신을 바보 취급할걸? 하느님, 난 단지 책이나 읽으러 온 것뿐인데 당신은 내게 벤치를 포기하라고 하다니 당신은 미쳤어! 내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실 하나를 말해줄게. 이 벤치는 내가 차지하고 있으니 넌 다시는 차지할 수 없을 거야. 내 벤치에서 꺼져요! 그게 다리 분별 있는 일인지 아닌지 알 빠지고 난 이 벤치를 혼자 독차지하고 싶으니까 난 당신이 여기서 꺼지기만 바라고 있다고요. 빨리 꺼져. 누가 미쳤는지 잘 보라고. 내 벤치에서 꺼져요. 못 가.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알아? 상관없어요. 내 벤치에서 꺼지라고. 내가 왜 그래야 돼? 넌 이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 벤치마저도 원하고 있네. 이 새와 나무로 만들어진 이 벤치가 네 명예라도 되나? 어? 이게 이 세상에서 네가 싸워야 할 문제란 말이야? 이보다 더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겠어, 안 그래? 불합리하다고요. 이봐요.
난 당신한테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이건 명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신은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네. 넌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 이건 고양이 화장실 박스를 바꾸는 일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직면해야 되는 순간인 거야, 이 멍청한 녀석아. 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당신은 이 벤치가 필요 없다고요. 분명해요. 아니, 난 벤치가 필요해. 내가 수년 동안 여기 왔어요. 난 많은 시간의 즐거움과 만족을 바로 여기에서 느끼면서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사람한테 중요한 거라고요. 난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성인이에요. 이건 내 벤치고 당신은 내게서 그걸 뺏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싸워보라고. 네 자신을 지켜. 그리고 네 벤치도 말이지. 당신이 나를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붙인 거예요. 좋아요. 일어나요. 싸워봅시다. 남자답게? 그래요. 당신이 나를 계속 조롱한다면 남자답게. 한 가지 칭찬해줄 게 있었네. 난 네가 그런 식물 같은 근시안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해요. 뭐 물론 너도 알겠지만 내 말은, 피터, 넌 어느 정도 품위가 있어. 그건 좀 놀랍네. 그만하라고요. 자, 그럼 이제 벤치를 갖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지만 공평한 싸움은 못 돼. 당신은 미쳤어. 완전 또라이라고. 당신은 지금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 칼을 잡아. 이제 칼은 네가 가지고 있으니 좀 공평한 싸움이 되겠지. 아니, 이 칼을 집어들고 나와 싸우는 거야. 네 자신을 지켜. 그리고 저 벤치도 말이지. 안 돼. 도와주세요. 싸우라니까 이 새끼야. 네 벤치를 위해 싸워. 네 고양이를 위해 싸우고, 네 앵무새를 위해 싸워. 네 두살년을 위해 싸우고, 네 아내를 위해 싸우고, 이 불쌍한 시골 같은 새끼야. 지 마누라한테 아들도 못 얻을 새끼. 그건 유전학적인 문제지 성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괴물 같은 인간이야. 내가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여기를 떠나서 날 혼자 내버려둬. 그렇게 나와야지.
버리고 나 혼자 남게 될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이제 동물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북쪽으로 당신을 만날 때까지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근데 우리 둘이 여기에 있는 거지. 알겠지?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이 모든 게 계획했던 일이었을까? 아니지, 아니었을 거야. 근데 왠지 그랬었다는 생각이 드네. 이제 나는 당신한테 동물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얘기해줬어. 당신이 TV에서 보게 될 것을 내가 말해준 그 얼굴을 알게 된 거지. 알겠지? 피터 아저씨, 고마워요. 내가 당신을 찾아왔어. 당신은 내게 위로가 되었고, 친애하는 빅터. 하느님. 이제 가는 게 좋겠어요. 누군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당신도 원하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여기 오지 말아요. 당신은 나에게 자리를 빼앗긴 거예요. 벤치를 잃은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명예를 지켰어요. 사실 당신은 식물이 아니었어요. 동물이에요. 동물이란 말이에요. 이제 가는 게 좋겠어요. 어서 가요. 잠깐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벤치에 내 벤치 어서 책을 가져가요. 좋아. 아저씨 이제 가요. 어서. 앵무새들이 저녁을 먹고 고양이들이 식탁을 차리고 있어요. 하느님. 이 사람밖에 안 되는데 많이 지키지? 여기는 여기도 있고 이 밖에 왜 그러지?